자, 헌법소원입니다. 자, 관련 법조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입니다. 자, 조문을 보죠.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하여, 그쵸? 무수히 많이 있겠죠. 행사로 인해서, 불행사로 인해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것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자세한 것들은 헌법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형소법이다 보니까 형소법에 국한해서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하여, 특히 이 불행사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치? 밑에 보시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라는 겁니다. 이 불기소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있을 거예요. 침해받은 자 본인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기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자기 관련성을 갖췄을 때 헌법소원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 본인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발인 같은 경우는 제3자잖아요. 고발인은 제3자에 불과하고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X. 다음,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그랬어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말을 바꾸면 법원의 재판 같은 경우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왜요?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너 침해된 기본권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을 굳이 헌법재판소가, 그렇죠?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 수십 개가 있어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일일이 다 기본권 침해 받은 부분에 대해서 너의 청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으면 거기서 구제받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가 있을 때는 그 구제 절차를 모두 마친 다음에 거기서도 보장받지 못하면 그때 오는 것이지, 거기서 구제받을 수 있으면 거기서 해결하라 이 뜻이죠. 이것을 뭐라 하냐면 보충성, 보충성. 많이 들어봤죠? 형법 시간에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최후 수단성 이라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가 있을 것. 여기서는 검사의 불기 처분이 있을 것. 두 번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을 것. 다시 말해서 자기 관련성을 갖출 것. 이런 말이고, 법원의 재판을 빼라는 겁니다. 그치? 법원의 재판은 제외 대상이다. 그리고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가 있을 때는 그 절차를 모두 마친 후에 청구하라. 즉 보충성 요건을 갖춰라. 이런 것만 갖추게 되면 헌법소원 청구는 적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대상 보자. 자, 동그라미 1번 했죠? 동그라미 2번 체크. 법원의 재판은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밑줄 그시고 X.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여기 재정결정입니다. 요거 필기 안 돼 있을 것인데 필기 한번 해보세요. 재정결정. 두 가지가 있었죠? 어떤 것이 있었지? 두 가지가. 그치, 기각결정. 법원의 기각결정. 그 다음에 공소제기 결정. 그 각각이 전부 다 법원의 재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청구할 수가 없어요. 또 불기소가 대상인 것이지 공소제기 역시 마찬가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판례 봅니다. 자, 1번 판례 불기소 나와 있지? 동그라미. 대상이 된다. 그 얘가 바로 기소유예죠. 동그라미. 기소중지 동그라미. 전부 다 대상이 됩니다. 자, 쭉 내려오시고 마지막에 보시면 제기분류 처분. 이것도 대상이 됩니다. 그 윗줄 가보시게 되면 4번이죠.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진단 이후 사망 시까지 처리 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의심스러운 점이 있단 말이죠. 근데 검사가 이러한 조사를 소홀히 합니다. 소홀히 해서 사건을 끝내버린다는 거지. 그치? 이 사건을 끝내버렸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불기소했다는 거, 불기소했다는 거지. 이것도 바로 뭐다?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안 되는 것부터 볼게요. 자, 쭉 내려오시면 요 9번 가볼까요? 9번. 자, 재정신청 절차를 경유하여 법원의 판단을 거쳤다는 말 아까 했죠? 재정신청. 이것도 법원의 재판이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 줄 꺽쇠 8번의 꺽쇠 2번.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그 대상이 된 범죄가
형사법상의 확정 판결이 있을 때래. 이건 뭔데? 법원의 재판이잖아, 그렇죠?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쪽 올라가서 앞에서 뭐라고 했죠? 여기서 불기소가 대상이지 공소제기는 그치? 법원의 재판 구제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판례가 있지? 여기 보시면 공소제기 나와 있네요. 그치? 안 된다. 수사제기도 마찬가지지? 다음에 약식명령 청구도 공소제기잖아요. 그쵸? 다음에 현재 수사 중인 사건 수사해서 검사가 기소해서 재판하면 되니까 굳이 헌법소원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내사사건 종결 처리. 이것은 그 밑에 내부적 사건 처리 방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밑에도 공람처분 나와 있지? 공람 종결처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적 사건 처리 방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 자, 이거 기소죠, 기소. 불기소가 아니고 기소입니다. 기소처분은 대상이 되지 않고, 공소취도 마찬가지 공소제기한 거잖아요. 공소제기한 다음에 취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불기처분이 아니라서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또 공소시효가 완성됐대요. 완성된 것은 여기 권리보호 이익이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외에 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헌법 시간에 배우는 것이고 우리 형소법에서는 이 정도면 됩니다. 자, 요건 보죠. 자, 말씀드렸듯이 자기 관련성, 그 다음에 직접성, 현재성, 보충성 이 네 가지를 구비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고발인은 자기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청구권자가 안 된다. 고소인은 뭐죠? 고소인은 법원의 재판, 즉 재정신청을 통해서 구제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 고소인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이 보충성 관련해서 나온 판례가 밑에 나와 있어요. 자, 체포 보죠. 체포 밑줄자. 체포에 대해서는 형사법상의 체포 적부심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거치면 되는 거야. 근데 거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하는 헌법소원 청구 대상은 보충성 요건을 탈락시키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체포 적부심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것을 거치지 않았다. 세무처벌. 거치지 않은 것은 보충성 요건에 위반된다. 그래서 헌법소원 제기가 부적법하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자, 청구권자 보죠. 자, 여기서 피해자이지 피해자. 이 피해자가 어떤 피해자냐면 고소를 한 바가 없는 피해자야. 그치? 밑줄 봐요. 고소를 한 바가 없는 피해자.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지.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고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검찰항고 제기하지 않았지? 검찰항고 제기하지 않았으니까 재정신청도 제기하지 않았겠네요. 그래서 법원의 재판도 받지 않았지? 따라서 뭐다? 따라서 헌법소원 제기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자, 밑에 피의자인데요. 이 피의자는 어떤 피의자냐면 기소유예 처분받은 피해자입니다. 그쵸? 근데 이 피의자는 죄를 진 적이 없어. 한 번도. 근데 검사가 기소유예를 했다는 거야. 기소유예라고 하는 것은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기소유예한 거 아닙니까?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여러 가지 재반 사장을 참작해서 기소유예를 유예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이 친구는 범죄 혐의가 없고 아예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니까. 이 혐의를 풀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 친구가 억울하단 말이야.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검사가 나한테 혐의가 있음을 전제로 해서 기소유예를 하니까 나는 진짜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를 제기하는 거야? 따라서 헌법소원 제기해서 이걸 풀어야 되겠지? 그런 말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이때 그 사망자의 부모 헌법소원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판례가 있었고 말씀드렸듯이 고발인은 안 된다.
그리고 고소를 취소한 자는 고소를 제기한 사람이잖아. 그치? 고소를 제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 헌법소원 제기가 안 된다. 자, 다음 효력 볼게요. 자,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이 나오게 되면 모든 국가 지자체를 기속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는 여기에 구속받습니다. 자, 판례 보죠. 검사 불기소 처분을 취소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결정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나 지자체는 여기 결정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검사로서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맞게끔 성실히 수사 결정해야 된다. 그쵸? 그 기속당하니까. 그런 내용이고, 헌법재판소 이 결정에 대해서는요, 불복이 안 돼요. 안 돼요. 왜? 기속당하니까. 그쵸? 즉시항고도 안 돼요. 또 헌법소원이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됐다는 거야. 헌법재판부 심판에 회부됐을 때는 공소시효 진행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정지가 안 됩니다. 정지가 되지 않고 여전히 진행된다는 거야. 됐나요? 그런 내용이고. 다음, 공소제기 후의 수사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어요. 임의수사 가능해요. 공소 제기된 후라 할지라도 임의수사는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고요. 강제수사는 안 돼요. 이것도 판례입니다. 자, 읽어보시고 한 개 읽어보세요. 자, 두 번째, 공소제기 강제수사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요. 다음 페이지. 공소제기 후에 임의수사 된다고 안 된다고요? 된다고요. 여기 나와있지? 판례는 된다고 있잖아요. 된다고. 자, 올라가서 강제수사. 자, 보세요. 공소제기 하면 공판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검사와 피고인은 대등한 지위에 있습니다. 대등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검사가 피고인을 불러서 조사 못한단 말이죠. 그렇죠? 공소제기 후라면 그때는 수사기관이 더 이상 강제수사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구속 못해요. 권한은 법원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판례가 나와있지? 밑에 보시면 판례 체크하시고. 자, 그쵸? 공소제기된 피고인을 구속 상태를 유지할지 말지 판단 여부는 오로지 누구한테 있다? 빨간색으로 법원 동그라미, 법원에게 있다. 됐나요? 자, 압수수색도 똑같아. 압수수색 검축도 똑같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원에게 넘어가요. 법원 동그라미. 넘어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수색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판례 체크하시고. 자, 여기 나와있지? 공소 제기된 후에는 검사로서는 압수수색이 안 된단 말이죠. 그쵸? 여기 밑에 검사가 공소 제기된 후 동그라미 쳐봐요. 후에 법원이 아니라 누구한테? 판사에게. 자, 지방법원 판사 밑줄 그시고 이게 수임 판사지? 가르고 이퀄 수임 판사. 영장 발부 전담 법관입니다. X의 청구해서 영장 받아서 압수수색하였다면 위법인 거지, 그치? 위법이다. 밑에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이라서 유죄 증거로 묻습니다. 아주 잘 나와요. 색깔 칠할게요. 자, 여기 지방법원 판사 색깔 칠하시고 후자 색깔 칠하시고 올라가서 다른 색깔로 법원 색깔 칠하시고 예외가 있어. 그 예외도 잘 나옵니다. 여기 예외 보시면 두 가지가 있죠. 1번 체크, 2번 체크. 다 기출입니다. 이미 제출물 배웠어. 몇 조에서 배웠지? 218조에서. 그쵸? 그래서 이미 제출물 압수도 강제수사이긴 합니다. 강제수사이긴 하지만 이 이미 제출물 같은 경우는 그 제출 방법, 취득 방법이 임의적이기 때문에 공소제기 후에도 수사기관은 이미 제출물에 대해서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후자 나와 있지? 그래서 임의로 제출한 물건에 대해서는 압수가 가능하다. 기출입니다. 기출 여러 번 냈고요. 승진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나왔어요. 그리고 검찰 7급에서는 17년도에 나왔고. 자, 됐나요? 이 부분 여러 번 되었기 때문에 여기 후자 색깔 칠하시고 이무제출물 색깔 칠하시고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 구속영장 집행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 배운 적 있지? 18조, 216조 2항에서 배웠습니다. 이것도 19년도에 나왔어요. 자, 세 번째, 공소제기 후에 의무수사 봅니다. 긍정이라 그랬어. 그쵸? 밑에 보시면 판례 체크하시고. 자,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그쵸? 조서가 언제 작성되었대요? 빨간색으로 후자 동그라미.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은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라니까 증거 능력이 있으니까 긍정된다는 거지. 그쵸? 요 판례가 없는데요. 요 판례가 없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만 보시고 요 판례는 저 책 뒤에 저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필기하지 마세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자, 검사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영장 받아 피의자 신문을 한 다음 자, 구속 기소한 후란 말이에요. 후에 다시 피의자를 불렀어요. 불러서 조서를 썼는데 그 조서가 피신 조서든 상관없어. 피신 조서든 일반적 조서든 똑같이 조서야. 성질은 똑같단 말이야. 피신 조서나 성질이 똑같기 때문에 어쨌든 조서를 썼습니다. 그치? 이거 허용된다니까? 긍정한다니까 판례가. 그쵸? 긍정하는데 뭐다? 진술 거부권 고지해야 되겠지. 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소 전이든 후든 간에 진술 거부권 고지를 해야 되는데 이걸 고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위수증이 됩니다. 위수증이 되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못 씁니다.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조서 작성한다 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했다면 그것이 설령 구속 기소된 후라 할지라도 진술거부권이 고지가 되었다면 유죄 증거로 쓸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근데 그걸 안 했다면 증거로 쓸 수가 없다는 말이고. 자, 됐죠? 다음 참고인 조사 볼게요. 가능합니다. 공소제기 후에도 얼마든지 참고인 불러서 수사할 수가 있어요. 허용된다는 것이고 예외 체크하시고 이게 잘 나옵니다. 아주 잘 나와요. 가능한데 증거 번복 형식으로 조서를 썼다면 그때는 안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친구가 동의해주면 그때는 또 예외적으로 되는 수가 있네. 그래서 원칙과 예외를 잘 받으세요. 예외에서 또 다른 예외도 받으시고요. 자, 판례 나와 있어. 판례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이 판례 체크 무지 잘 나옵니다. 이 판례만 알면 그 다음 판례 다 알아. 요 두 번째 판례, 세 번째 판례 똑같은 판례입니다. 다 똑같은 판례. 자, 색깔은 약간 잘못되어 있을 것인데 지금 동영상 보고 있는 이 색깔로 할게요. 여러분 책하고는 약간 다른데 이 색깔로 정정합니다. 자, 보시죠.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이라 했잖아요. 증인이란 말은 검사가 기소한 이후네. 그쵸? 기소한 이후입니다. 검사가 다시 부릅니다. 불러서 막 추궁합니다. 추궁해서 진술을 번복시키죠. 번복시킵니다. 그래서 쓰여진 요 진술조서입니다. 요 진술조서는 검사가 공소 제기한 이후에 쓰여진 진술조서입니다. 이것은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여기 있잖아. 여기 진술 번복으로 쓰여진 조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공판 중심주의를 지향하는 형사법의 구조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안 된다. 안 되지만 이 친구가 동의를 해주면 증거 능력이 있다는 거야. 자, 보세요. 동의하지 않는 이상 증거 능력이 없다는 말은 동의만 해주면 공판에 가서도 증거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요게 잘 나와. 요게 동의에다 색깔 칠해보세요. 됐어요? 그리고 그 윗줄에 번복시키는 거 안 된다고요. 안 되지만 동의해주면 된다고요. 원래 위법 수집 증거 같은 경우는 동의해준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어떤 판례 일부는 동의해주면 되는 수가 있어. 그게 몇 개 안 됩니다. 저는 그거를 대법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나올 때마다 저도 외우거든요. 그거를 동의해주면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거지. 어떤 경우는 동의해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많아요. 더 많은데 동의해주면 되는 수가 있어. 그 몇 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판례는 그냥 외워야 돼.
자, 그 다음부터 똑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있지, 증인.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이라고. 증인 나와있지? 그 밑에 판례도 증인 나와있지. 전부 다 공소제기 이후입니다. 검사가 불러요. 불러서 막 추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수사기관에 출석을 요구하죠. 부르잖아요. 그렇죠? 불러서 진술 번복시키죠. 그때 쓰여진 이 진술서. 그때 쓰여진 이 피신조서. 피신조서. 또 마찬가지다 이 말. 마찬가지다. 그 말이 무슨 말이지?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마찬가지다 의 말은 올라가시면 현행형사법 구조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 못 쓴다고. 못 쓰는데 동의하면 쓸 수 있다. 그치? 이런 논리는 똑같다고. 여기 이 판례든 이 판례든 다 똑같아. 그 형식이 진술조서든 그 형식이 진술조서의 형식이든 진술서의 형식이든 피신조서 형식이든 뭐든 간에 똑같단 말이에요. 동의해주면 된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돼요. 자, 됐고 여러분 교재는 색깔이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요 지금 동영상 요 표시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밑에 판례 뭐냐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판례 구조 똑같다고 했죠. 이 세 개 판례는 전부 다 1심에서 나온 판례. 1심에서 나온 판례. 마지막 판례가 2심에서 나온 판례. 보세요. 피고인의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는데 검사가 항소를 해버립니다. 항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있지. 증인 나온 사람. 증인을 부릅니다. 이 사람을. 그러니까 1심 판결 나왔어 지금.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1심 나왔죠. 지금 2심 진행 중입니다. 근데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이 검찰이 불러야 를 부른다니까. 자, 앞으로 이 친구는 2심에서 증인으로 나올 사람이야. 미리 불러가지고 미리 수사기관에서 소환해서 불러서 뭘 씁니까? 진술조서를 쓰지. 그치? 똑같단 말이야 구조가. 라고 했을 때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안 되지 그러면. 그치? 근데 예외적으로 동의하면 증거 능력이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동의가 무슨 색깔이었죠? 파란 색깔이었네요. 동의해주면 똑같이 1심이든 2심이든 간에 그쵸? 1심과 2심 사이에서 쓰여진 조서 동의하면 증거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네 번째 판례는 뭐냐면 1심이 확정된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확정된 건 아니고 1심 그쵸? 1심에서 뭐 1회 공판이나 2회 공판에서 나와서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부르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1심이 확정된 건 아니고 마지막 판은 2심이 확정된 거고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구조는 똑같아. 나머지 거 읽어보시고 여기까지 합니다.